네, 안녕하세요. 꽃봉오리 최승백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팔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집을 취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예를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법무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자본적 지출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동안 또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적용이 또 돼야 되고 그런 뒤따르는 부수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얼마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바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기본적인 부분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못 해줘요.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7번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세법도 거의 같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이 이제 주 부분이지 세무 상담이 주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괜히 또 어설프하게 대답을 해줬다가는 금액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해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해주고도 원망을 듣는 경우가 아마 주변에도 종종 있었고 저도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낙 복잡을 해서 거의 중개사분들도 그냥 세무사에 가서 상담하세요라고 안내를 거의 지금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그분들이 과연 세무사에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게 또 여건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일반 세무사분들도 지금 우리 가서 부동산 세무 상담 한다 이러면은 아마도 많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 어떤 세무사, 일반 세무사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또 일반 소비자 분들하고 고객분들하고의 그런 매치가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만들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부분인데 그 만들 때 좀 이제 부수적인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좀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정말 일반 국민들이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양도세 부분에 저도 헷갈려서 한 5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사항들을 궁금한 사항들을 발췌를 한번 해서 제가 세무서 동선세무서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면은 그 양도소득세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더라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보니 내가 집을 팔아야지 가서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식은 있더라도 알면 간단하지만은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항상 양도소득세 담당하시는 그 세무사 양도소득세 담당하시는 공무원 한 분이 항상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일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 왜 다른 사람들이 또 왔을 때는 제가 또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없을 때 또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했는데 반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기네들도 헷갈린다고. 상황별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못 해준다고. 그래서 126번 이제 국세 상담하려면은 그 126번 통화를 하면 되는데 그쪽에다가 상담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126번을 전화를 해보면은 통화가 안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대답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은 피해는 곧 일반인들이 또 보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어차피 전문 세무사 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일반인들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문 세무사를 쓸 수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한 거는 엄청나게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알면 간단한 부분인데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 괜히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 물어보면서 뭐 돈 20, 30만 원씩 또 지불할 수 있기는 또 현실적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얼마 전에도 제가 세무서를 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동서원 세무서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예전에 한번 가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담당자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무공무원 있는 가서 이제 제 볼일을 보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봤죠. 물어보려고 하니까 세무 상담은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세무서에서 세무 상담도 안 해주면은 그럼 어떡하냐 궁금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126번으로 하세요. 속에서 정말 보라통이 이게 좀 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당신들은 뭐 하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온 거 그냥 접수하고 접수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돌아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하여튼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저는 화성세무서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 이제 전화로 하려고 전화를 했죠. 전화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갔더니 저는 그 화성세무서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초인종 누르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누르면은 저쪽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부분인데, 삥 누르고 나서 그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잠깐 그 공무원이 나오기 전까지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핸드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서 이제 가서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라고 물으니 그 담당자가 뭐 코로나 뭐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출근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하고는 지금 바빠서 상담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들어보고 아니면은 뭐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오겠는데, 아예 거절을 해버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언짢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냥 이 많은 이제 세법 변화되는 거, 이게 세무사하고 일반 고객하고 같이 다이렉트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개업을 하면서 그 정착되기 전까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저희들한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 그럼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자. 뭐 얼마나 복잡한지는 몰라도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받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개념 정립은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모르는 건 좀 아직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또 공부를 하면은 곧 내게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마이너스 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뭐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가 또는 일반 분들이든가 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통 이제 취득하게 되면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하면 이제 취득세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재산세 또는 뭐 종합부동산세 내고, 이제 팔았을 때, 매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차익이 없다 이러면은 내는 게 없는 거고요. 양도 차익. 근데 뭐 보통 부동산이 있으면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보통 양도 차익은 많든 적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거의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좀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하지 않으면은, 해보지 않으면 좀 복잡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어플이나 이런 앱이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계산법 들어가서 내가 얼마 팔았고 얼마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거 딱 넣으면은 짜자작 하고 얼마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만 보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원리에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쯤은 좀 알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선 뭐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팔 거 아니에요? 이제 팔았어요. 그럼 팔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은 필요 경비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산 가격이 있을 거고, 그럼 산 가격도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개 수수료, 뭐 살 때, 팔 때 중개 수수료 냈던 거, 뭐 그런 것도 공제가 다 됩니다. 그리고 뭐 법무사 비용 같은 것도 공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뭐 인테리어를 냈다, 그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다.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다 공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인테리어는 이제 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배라든가 뭐 장판이라든가 뭐 이런 몰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다.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죠. 예를 든다면은 뭐 샤시, 또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을 한번 다 덜어내고 공사를 한다든가, 뭐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팁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어차피 그것만 하진 않잖아요. 다 하면서 이제 도배 장판도 다 같이 하니까 나중에 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거를 해놓으세요.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뭐 도배 장판에도 뭐 한 300 정도가 들어갔다. 이러면 그 수리한 걸로 공사 밑에 공사한 걸로 이제 계산서 견적서를 이제 뭐 받아놓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탈세고 어떻게 보면 좀 절세 개념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양도 가격에서 이제 내가 취득한 가격을 빼줘야죠. 여기 보면 이제 필요 경비라고 있어요. 이 필요 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이 필요 경비에는 내가 산 가격, 주택을 산 가격, 또는 그 중개 수수료라든가 법무 비용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지출들을 다 빼고 난 금액이 뭐라고 표현하면 세법상에서는 양도 차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양도 차액에서 이제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했는데 이제 뭐 3년을 보유할 수도 있고 10년을 보유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20년을 보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마다 그 공제율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가 이제 적진 않아요. 10년일 때는 한 20% 정도 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양도 차액이 뭐 3억이 양도 차액 금액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30%면 339,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을 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도 차액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가급적이면 받는 게 또 좋고. 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나면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법상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뭘 빼주냐면은 기본공제를 빼줘요. 그 기본공제는 이제 부동산을 그 1년 단위로 이제 하나 팔 수도 있잖아요. 하나 팔면은 250만 원을 또 거기서 공제를 하고. 근데 만약에 2개, 3개 또 뺄 수 있잖아요. 팔 수 있을 때는 우선 첫 번째 그 하나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 한 25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준다고,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다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통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세율을 곱하면은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부분할 때 그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적용을 합니다. 누진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요금 할 때 누진요금 적용하잖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벌면은 벌수록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1,200만 원 미만일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내가 이제 과세 표준이 쭉 해서 보니까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6%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세금 내면 됩니다. 근데 1,200만 원이 넘고 만약에 한 2,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1,200에서 4,600만 원 요 사이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이면은 15%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15% 다 내느냐? 그게 아니라 자,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800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에 따른 6%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72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800만 원에 대해서 15% 하면은 또 얼마가 나오겠죠. 요 금액을 합하면은 이제 그게 내야 될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한 8억이 됐다. 그러면 이 구간마다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잡하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누진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1억이라는 과세 표준이 나왔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해 줄 때 보통 1억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1억이 나오면 1억이면은 8,800만 원에서 1억 5천 사이에 금액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5%자. 그럼 1억에 35%면은 3,500만 원이잖아요. 3,500만 원에서 요 금액, 누진공제에 요 금액을 빼면은 2,010만 원인가 나와요. 요 아까 그 계산법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한 1억이라는 이제 과세 표준이 양도 차익이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 1억 정도의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세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분에 본다 이러면은 한 3억 만약에 한 3억 정도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 1억 정도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잡고 내가 뭐 계산하기 귀찮다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 된다 이러면은 그 기준 잡고 거기서 어느 정도로 보면은 대충은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투기 성향이 아닌 정상적인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명명해서 3년 이상 보유한 분들에게 그 1년 단위로 2%씩 이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최대
15년까지 30%까지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뭐 주택을 여러 채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일 때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데,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과세를 받는 게 우선 제일 낫죠. 제일 낫는데, 이제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기준선 이상 되는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일반 부동세법하고는 비율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2년 이상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년 미만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15년까지 30%가 적용이 되고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이 좀 더 바뀌어요. 그 전에는 이제 2년 이상만 이제 거주를 했으면 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도 하고 보유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50%씩 50%씩 나눠요. 그래서 공제 혜택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양도 차익을 생긴 부분에서는 이제 투기 성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세금을 좀 많이 매기잖아요. 근데 많이 매기는데 지금 너무 많이 매겨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1년 하고 1년 미만인 거 하고 또 1년에서 2년인 그 사이에 보유한 부분하고 또 2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세율, 여기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하죠. 이 기본 세율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는 주택 같은 경우 입주권도 이제 주택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70%. 만약에 양도 차익이 양도과세 표준 금액이 1억이 생겼다. 그러면 7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뭐 적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요새 아파트 분양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분양권도 이제 좀 이렇게 제약을 이제 좀 두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도 70%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70%. 그리고 1년과 2년 그 사이일 때는 주택과 입주권은 60%. 그리고 분양권도 똑같이 60%. 그리고 기본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아까 기본 세율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기본 세율을 하고 이제 분양권은 그래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뭐 제가 뭐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좀 외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다 보니까 1년 미만일 때는 17070, 1년 미만일 때는 70%, 주택도 70%, 분양권도 70%, 1707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일 때는 주택은 60%, 분양권도 60%잖아요. 그럼 12606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는 이제 주택은 기본 세율이고 분양권은 60%니까 2기 60. 그래서 17070 126060 2기 60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잘 안 적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고,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팔았을 때는 이제 그렇게 세금을 좀 중과를 매긴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 부분에서 이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구역에 우선 2주택자 조정 대상 구역 안에 2주택을 있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판다고 하면은 이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중과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1억이 양도 차익이 생겨서 1억이 여기가 해당이 된다 이러면 35%잖아요. 이 35%에다가 20% 하면 55%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할 게 20%를 세율에 대해서 2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20%가 되는 게 아니라 세율에 대해서 20%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차이가 큽니다. 한 예를 든다 이러면은 아까 1억이라는 과세 표준이 됐을 때 여기에 세율 적용하면은 2천만 원, 2,010만 원이지 정확히 하면은 2천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20% 더 추가하면은 뭐 한 400만 원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럼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율이 35%에다가 20% 더하면 55%가 되죠. 이래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더블이 되는 거죠, 더블이. 그리고 만약에 조정 대상 구역에 이게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과 세율은 20%가 아니라 30%를 중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1억을 했을 때 이 35%에다가 30%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65%잖아요. 그렇게 해서 1억이라는 그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 계산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10억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의 양도 차익이 10억 초과가 되면은 45%잖아요. 근데 3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 팔았다. 그러면 30% 과세하면 75%예요. 75%에다가 여기다 또 뭐가 붙냐면은 지방세 10%가 붙어요. 75%에다가 지방세 7.5% 붙으면은 얼마예요? 82.5%가 됩니다. 그럼 최대 82.5%의 세금을 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팔겠어요? 저래다 안 팔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택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10억 차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건물 덩치 크거나 건물 주택도 좀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8,250만 원을, 아니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내시겠습니까? 버티죠. 뭐 할 때까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번 대선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리 보면은 이 정권도 또 다시 투기꾼들한테 진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이제 비과세 부분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이상을. 근데 요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내가 취득할 때 물건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구역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정 구역 대상에서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해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최초 부분을 적용해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중과할 때 그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지역 기준이 있고 이제 가격 기준이 있어요. 그 뭐 지방에 있는 뭐 이제 싼 주택줄 뭐 100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중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기준에 맞춘 그 지역 기준과 이제 가격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제 중과가 되는 거예요. 두 채냐, 세 채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지역 기준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울 또는 경기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 그리고 또 광역시 그리고 인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로 3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공시지가 거의 다 웬만하면 3억 이상이겠죠. 이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주택이 있다라고 생각 여러 채가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팔 때 이게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시고 여기는 이제 중과가 포함되는 거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시지가 5억 이상인 집이 이제 A가 있고 이제 B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에 강원도 평창에 뭐 공시지가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이제 실가하고는 이제 좀 개념이 좀 틀린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C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기 경상도 어디에 지방 시골에 2억짜리 그 기준 공시지가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근데 내가 이제 서울 집을 이제 팔려고 해요. 서울 집을 팔려고 하면은 자 서울이고 자 5억이니까 3억 이상이죠. 그럼 여기는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요건 평창이고 2억 기준시가 미만이니까 요거는 이제 중과 대상이 포함이 안 되죠. 안 되는 곳에 적고
C는 경상도에 2억 미만이니까 이것도 포함 안 되죠. 그럼 이거 C죠. 그러면 포함되는 주택이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중과 대상이 안 됩니다. 집은 세 채 있지만은 중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중과 대상에도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까 하나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이렇게 중과 조정 대상 구역에 2주택 이상이 이제 포함돼 갖고 중과가 된다 이러면은 아까 말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의 혜택이 법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좀 날아가 버린 개념인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이고, 예, 중과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부분은 이제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한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한번 간단하게 했고요. 이제 참 저거 있구나. 신고 납부하는 거. 이제 양도세 이제 신고할 때 이제 자진 신고를 하잖아요. 양도세 신고할 때 신고 기간은 해당 월에 속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15일인가요? 3월 15일 날 내가 이제 팔았어. 잔금을 치렀어. 잔금을 치르면은 이 마지막 날이 3월 31일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2개월. 그러면 4월, 5월 31일까지 세금,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했다, 이때. 그러면, 중과 가산세 붙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을 하나를 팔 때는, 이걸 이제 미리 하는 걸 예정 신고라고 하죠. 근데 1년에 집 한 채 팔 때는 예정 신고하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해서 확정 신고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한 채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두 채 팔 수도 있고 세 채 팔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그리고 이제 뭐 중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양도세 부분은 섹터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시간이 될 때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